휴대전화기를 들여다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선미 씨. 금세 환한 표정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녀의 아이들입니다. 그녀를 항상 이렇게 웃게 만드는 아이들이지만 육아로 인해 피로감이 쌓여 그녀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랫배 통증이 좀 있었어요. 그 왼쪽 아랫배 쪽에 처음에는 산부인과 쪽인가 해서 산부인과 진료도 받아봤는데 거기서 이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예전에 제가 아기가 어릴 때 한번 방광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 혹시 방광 쪽은 아닌가 해서 제가 이제 병원을 방문하게 됐죠. 이 방광 기능이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하셔가지고 해봤더니 아마 과민성 그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좀 증상은 어떠셨어요? 그냥 약 먹고는 많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자주 방광염 계속 오셨었는데 네. 지금 방광염 오는 느낌이라든지 소변 볼 때 딱 그 좀 찌릿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건 없으셨어요? 저는 원래 근데 소변 볼 때 찌릿한 느낌이 없었거든요. 네. 그냥 네. 아랫배 통증만 있어가지고 네. 그 통증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생리 주기를 딱 반복해서 딱 그 시기에만 계속 왔었는데 네. 그때 저번 치료 받을 때도 또 생리 끝나고 또 아픈 것 같아요 했잖아요. 근데 네. 이틀 지나고 또 안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아직까지 크게 불편하네요. 네. 오늘 기능 검사 하셨던 네. 거 결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이제 소변 나오는 배출하는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소변 줄기가 이렇게 한 번에 볼록하게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 크게 지금 배출 문제는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잔뇨 검사를 했을 때 이번에는 잔뇨가 없어요. 차츰차츰 줄어들더니만 이제는 잔뇨가 거의 안 나와요. 이번에 기능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아마 치료 효과를 좋게 보실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치료 종료 이후에 이제 생활 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해야 되겠네요. 환자분은 처음에 방광염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방광염으로 생각하고 항생제를 처방을 해서 잘 치료가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금세 다시 재발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조금 이상했지만 그냥 그 기본적인 항생제 치료를 하고 치료를 마무리를 잘 했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환자가 이제 육아 때문에 이제 피로감이 좀 심해서 그래서 자주 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한 달 정도 딱 지나고 나서 방광염이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좀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방광 기능 검사를 해봤는데 기능 검사를 해봤더니 소변 본 이후에 방광 안에 남는 소변량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도 이제 방광이 완전히 다 안 비워지는 이런 배뇨근 기능이 떨어져 있는 이런 소견을 보였었고 그 이후부터 이제 방광염 재발 방지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방광 기능을 좋아지도록 약물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확실히 방광염 재발하는 빈도가 많이 줄어들고 환자의 삶의 질도 계속 조금 좋아지고 있고요. 최근에 한 3개월 동안은 그 방광염이 재발한 적도 없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슬슬 치료를 마무리 단계 치료로 이제 넘어갈 예정입니다. 요분의 증상은 일단 큰 쪽에서는 신경인상 방광 쪽에 들어가는데 신경인상 방광 중에서는 배뇨근 저활동성 배뇨장애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광 근육이 힘이 약해져 가지고 소변을 담아놓기는 하지만 내보낼 때 완전 불안전하게 이제 내보내는 그래서 남는 소변이 많이 생기게 되는 이런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남아있는 소변 안에서 균이 자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 잔뇨량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소변 내보내는데 결국에는 그 소변을 배출하는 데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런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나중에는 그 소변줄과 소변 주머니를 차면서 줄을 통해서 소변을 빼야 되는 그런 상태까지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간단한 약으로 치료가 아주 잘 되는 편이라서 그래서 그 증상이 나타나는 초기에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만약에 그 방광염이라든지 요로감염이 재발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상태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신경인상 방광을 예방하려면 방광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약이라든지 음식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대표적으로는 카페인 섭취랑 그 음주량을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평상시에 물을 조금 잘 드시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고요. 오늘 선미 씨는 방광 기능 검사인 요속 검사와 요현미경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검사는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치료를 위해서도 중요한데요. 원심 분리기로 소변 검체를 분리해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현미경으로 세포를 확인하고 촬영 후 기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변 검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염증 때문에 온 것인지 아닌지 그걸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염증이 오게 되면 모든 배뇨장애 증상들은 약간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염증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염증을 일단 치료해 놓고 배뇨 기능을 재평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단 소변 검사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참고 있다가 이제 기계에 앉아서 소변을 보면서 그 측정하는 요소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소변을 다 본 후에 배 안에 남는 소변이 있는 잔뇨 측정 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소변 기능, 소변을 한번 내보낼 때 소변 줄기가 괜찮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소변 한 번에 보는 양은 적절한지, 다 보고 나서 배 안에 남는 소변이 생기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검사들을 통해서 조금 더 다음 단계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그러면은 이제 요역동학 검사라든지 복부 CT 검사, MRI 검사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단계 검사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의식적으로 화장실을 좀 자주 가게 되고, 외출했을 때도 화장실의 유무를 먼저 찾는 것 같아요. 왜냐면 화장실이 없으면 이게 또 아플까봐, 기껏 치료를 잘 했는데 또다시 아플까봐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화장실을 제일 먼저 찾는 습관이 생기고, 조금 그 부위가 아파도 혹시 방광 쪽에 이상이 아닌가 하는 사실 걱정은 사실 늘 되거든요. 이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걱정만 안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밖에 나가서 화장실을 찾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불안함이 없었으면, 그런 것만 조금 없어져도 생활하는데 삶의 질이 조금 많이 나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있죠.